현재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로 인해 한국을 찾는 외국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나라의 청소년들은 한국 드라마, 한식 등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한국에 도착하죠. 하지만 이들은 곧 눈을 의심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정말 불쌍하다라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너도 나도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은 하나라고 하지만 사실 각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화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은 한류가 강타하기 전부터도 전 세계에서 유명했는데요. 외국과 한국 학교를 비교하면 꼭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야자였습니다. 야자는 야간 자율학습의 줄임말로 정규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을 자습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의 자율로 맡기지만 한때는 자율학습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반강제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알아서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학생들을 혹독하게 교육시킨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들은 한국 고등학교의 수업이 오후 6시에 끝나는 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외국은 고등학생이라도 오후 1시면 수업을 모두 마치고 학교에 더 머물고 싶어도 외부 활동을 하라며 내보내죠. 그러다 보니 10시까지 학교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듣자 감옥이 연상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한국의 교육이 답답하고 심하게 보면 학대로까지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한국은 교육에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것일까요? 이건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요. 많은 분들이 미국을 기회가 널려 있고 교육의 장이 펼쳐져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은 굉장히 계층화되어 있는 사회로 부유하고 집안이 좋은 집의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거의 안 다닙니다. 주로 교육의 질이 월등히 뛰어난 사립학교에 다니는데 이 사립학교의 등록금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게다가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고액을 기부한다면 아이비리그나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엘리트 사회가 미국인 것이죠. 이와 달리 한국은 교육의 기회가 엄청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한국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잘 되어 있고 이제는 무상급식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줄 세우기라고 말하는 수능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공평한 입시 제도입니다. 물론 서울, 경기 등 정보에 가까운 지역이 유리하고 사교육이 유리하다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수능은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수준 높은 문제들로 학생의 실제 수학 능력을 아주 객관적으로 측정하죠. 그래서 정말 식상하지만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라고 말하는 수능 만점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덕분에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 기회를 공평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도 꺾이지 않죠. 그렇다 보니 과거 영국의 교육 전문 그룹 피어스는 서구 선진국을 포함한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별 교육 시스템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종합 평점 1.23점을 받아 핀란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영국 BBC 방송도 1, 2위를 기록한 핀란드와 한국을 슈퍼파워로 지칭하면서 두 국가 사이에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하지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신념과 도덕적 목적 등이 이들의 공통적 성공 요인이라고 전했죠. 이와 같이 한국의 교육은 곧 국가 경쟁력이 되어 현재 한국의 경제는 세계 10위의 고소득 국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 짧은 기간 동안 초등, 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보편화 수준을 달성한 나라가 되었죠. 실제로 한국의 25에서 34세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는데요. 팬데믹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문맹률은 높아진 것에 비해 교육열이 높은 한국만큼은 더욱 똑똑해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의 교육을 극찬하기도 했죠. 또 중국의 경우에도 한국인들의 어마어마한 공부량을 놀라워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한국 의대생들의 시험 기간, 한국 고등학생 야자 스터디 윈미와 같은 영상들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글쓴이는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이런 영상들을 틀어놓으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샘솟는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시험 기간에 18시간 동안 공부하는 한국 의대생 영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달린 댓글들도 흥미로웠는데요. 한국에서는 오전 7시에 나가도 러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년 노인이 산책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온 국민이 잠을 안 자나 봐. 한국인들은 대부분 저런다. 오래 공부하고 적게 자고 적게 먹는다. 내가 보기엔 그게 한국인들의 성공 비결인 것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하다. 저런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탈모가 안 오지? 한국인들은 18시간을 공부하면 나머지 6시간은 어떻게 지내는 거지? 아무리 빨리 먹고 빨리 씻고 해도 2시간은 잡아먹을 텐데. 그럼 한국인들은 3-4시간밖에 못 자나요? 내가 기말고사를 볼 때는 화장도 안 하고 거짓골이었는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18시간 동안 예쁘지? 한국인들은 모두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하다. 이런 자기주도적이고 근면성실한 한국인들이 너무 부럽지만 그 외의 인생에는 뭐가 남을지 말이다. 물론 좋은 성적과 고소득 직장은 얻을 수 있겠지만 나도 한국에 유학생활 중인데 여기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하다. 새벽 5시에도 차가 엄청 많이 다닌다. 진짜 이상한 나라야. 근데 그래서 성공했겠지. 한국의 살인적인 공부량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한 댓글이 달릴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부럽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성공 신화를 그려내다 보니 그 성공의 근간에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과 교육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한국의 교육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육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만 말들을 해왔지만 사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피교육자의 학습 수준에 대한 평균을 빠른 속도로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가도 공공기관을 가도 공장을 가도 골프장을 가도 독해 능력과 계산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죠. 중간층이 두터울 수 있게 만들어줘. 나라 자체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즉, 한국의 교육은 평균을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의 한 중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를 한 후 한국 교육의 장점을 따서 미국 할렘가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운 다큐멘터리가 TV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모크라시 프랩 차터 고등학교였는데요. 설립자 세스 앤드류는 한국인들이 가난해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는 한국 교육열에 감동해 이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하니 그 결과 첫 졸업생 중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했을 뿐 아니라 꽤 많은 수의 학생이 명문 하버드대와 아이비리그대에 진학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교육으로 성공 아이콘이 된 한국처럼 할렘의 학생들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한국어와 한국의 예절 문화교육을 통해 한국적 가치관을 심어준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꿈과 희망도 없던 할렘가의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이런 교육의 열정으로 인해 현재 한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빠르게 들어설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한국의 높은 열정으로 세계 1위까지 달려나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